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각인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홍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여름방학 시작 시즌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내신고사가 안 끝나가지고 약간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포커싱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처음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제가 더 분발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랑 연세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치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강동 각인학원에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리스마 스쿨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학 때 대수 미적분 병행하시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공통수학 2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파트가 공통수학 2기 때문에 공통수학 2도 해야 되는데 막상 2학년 것도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2학년 걸 좀 선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가져왔는데 1학년 때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가지 있죠. 거기서 원점수가 96점 이상 나오시는 학생들이 있나요?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자신감 있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대치권이나 아니면 전사거권 내신 기출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봤을 때도 1등급 기준, 1등급 컷인 한 90점 또는 80점 후반 정도 대가 나오시는지 이런 것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없거든요. 당장 이제 대치권이나 이런 쪽에 가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여름방학 때 대수 미적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1학년 2학기 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남들 하니까 이제 선행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많이 선행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수포자가 되기에 되게 직행열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 이제 대수미적분이 나오죠. 근데 대수미적분이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 2,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능의 범위에서는 빠져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통수학 1, 2를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냐? 또는 조금 허술하게 해도 괜찮냐? 라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수능에서 공통수학 1, 2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대수미적분 문제를 아예 못 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킬러 문항들이 몇 년 전부터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공통수학 1, 2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직접적인 범위로 들어가진 않지만 공통수학 1, 2만으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도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공통수학 1, 2의 개념의 중요성이 엄청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공통수학 1, 2의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대수미적분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수포자가 된 학생들을 보면 대수랑 미적분 개념 강의 들었을 때 개념 자체는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또는 수능 수학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막상 그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인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공통수학 1, 2에 있거든요. 공통수학 1, 2가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대수미적분에서 마지막 답 구할 때 도구로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대수미적분 생각하지 마시고 공통수학 1, 2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또 공통수학 1, 2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수포자가 되는 원인들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통수학의 깊이감입니다. 자, 이 주변 학교들 또는 이제 뭐 기숙사 학교들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변 학교들 난이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상위권이다? 좀 어려운 난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광교권의 학교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강동권도 마찬가지예요. 강동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은 진짜 이거 슬프지만 대치권에 다 모여 있긴 합니다. 대치권에 정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전사고 정도.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의 학교들만 정말 극상위권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이 하위 그 밑부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슬프게도. 근데 저희가 대치권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 자체가 지금 대치권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학교 내신을 따는 게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데 학교 자체에서 내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 난이도에 포커싱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난이도보다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변형된 문제들은 이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수능을 보는 거고 같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공부했고 경험했던 학생들이랑 경쟁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마인드는 일단 버려야 됩니다. 저희 이 동네가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도 어려운 난이도의 학교들 문제들까지 섭렵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신 공부를 하셔야 되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 방정식 함수. 요게 공통수학 1, 2에 나오는 주요 파트인데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 미적분 올라갔을 때 도구로서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대수 미적분 개념은 이해했지만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 때 문제 풀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이 부분이 부족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학 때 이런 공통수학 1, 2에 뭐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다시 볼 필요 없고 뭐 행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항식, 방정식, 함수 이런 대수 파트만 다시 보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주구장창 공통수학 1, 2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치권 난이도까지 진짜 3년 해도 못 풀겠는데 그것까지 건드려야 되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고 난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도까지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영역은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공통수학 1 1학기 때 끝나잖아요. 끝나고 다시 봅니까? 안 보시죠? 학원에서도 개강 안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공통수학 1 수업 개강 안 해요. 그쵸?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과외를 찾던지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던지 인강을 보던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에서도 일단 안 다루죠. 그래서 내가 공통수학 1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 한 거 맞아요? 다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공통수학 1 모의고사 쳐보면 3, 4등급 나오는데 다 한 거 맞냐고. 다 한 거 아니겠죠. 근데 그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로서 활용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수, 미적분에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 또는 문제가 안 풀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통수학 1, 1학년 1학기 때 끝나고 뭐 2학년 1학기 넘어가가지고 공통수학 1에 대한 복습을 막 하는 학생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안 풀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막 하는데 그때부터는 시간 차이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있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공통수학 1에 대한 자기가 쌓아왔던 부분들을 다 까먹게 돼요. 이게 안 까먹을 것 같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까먹을 것 같잖아요. 서울대생도 다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시면 2월에 이제 입학시험을 보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꼭 합격하셔가지고 네, 보시게 될 텐데 2월에 보시는데 11월에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3개월 정도 학생들이 엄청 놀죠. 저도 놀았어요. 저도 막 여행 다니면서 놀았는데 2월에 입학시험 볼 때 수능이랑 비슷한 난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나와요. 수학 문제에서. 근데 서울대 합격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에서 막 100점, 96점 이렇게 받던 학생들도 거기서 막 틀립니다. 3개월 동안 안 한 것뿐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틀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하물며 서울대생들도 그런데 지금 공부 막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겠냐 이 말이죠.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지금 배우는 공통수학 1부터 수능 범위, 확률과 통계까지 계속 꾸준하게 누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수미적분 보는 것보다 공통수학 1 이미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 유지, 그리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난이도 높이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셔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했다라는 부분들 조금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이 이해했다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수업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해한 건가?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이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해 안 한 거예요. 이해했다의 기준은 뭐냐면 본인이 그냥 백지에 화이트보드에 그 개념에 대해서 쫙 풀었을 수 있느냐, 쫙 개념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했다, 개념을 이해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좀 많이 길러주셔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님들? TV 프로그램에서도 맨날 얘기하고 뭐 컬럼비아 뭐 그런 결과 나오고 이러잖아요.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근데 진짜요. 학생들이 진짜 본인이 뭘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그 부분을 채우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근데 학생들이 메타인지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커싱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자세한 수업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수학 공부 안 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수학을 좀 하려고 한다. 공통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공통수학에서 중등수학 내용들 다 리캡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등수학 다시 볼 필요 없고 공통수학 1, 2만 좀 더 깊게 파라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미적분의 도구적인 기초. 대수미적분 하려면 공통수학 1, 2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대수미적분 개념 자체는 이해하지만 문제 못 푼다.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공통수학 자체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공통수학 1, 2다. 이런 부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유튜브에 막 몇천 명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시는데 잘 모르세요. 공통수학 1, 2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대수미적분이 당연히 시험 범위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공통수학 1, 2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복습 어디까지 깊게 해야 되냐? 이 주변 학교들의 내신 난이도는 사실상 센 C에서 고쟁이 C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등급 C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 난이도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고, 근데 다만 시중 문제집에서도 이런 절대등급 3단계 정도까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중 문제에서 나오는 고난도는 풀어야지.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풀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습득하고 수학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지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기준점을 잡고 정말 대치권 내신에서 나오는 최고 난도 문항들까지는 풀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총 커리큘럼이 5단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3단계만 잘라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3단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잘라 넣었는데 뭐 앞에 파운데이션도 있고 뒤에 키스톤 2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 프레임워크 1, 2 그리고 키스톤 이 단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공통수학 1, 2에 대한 도구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제 그 팸플릿에는 아마 키스톤 1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키스톤 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공통수학 1 기준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때 다루는 공통수학 1 개념들은 키스톤 1 정도의 난이도까지 다룰 거다라고 해서 키스톤 1이라고 넣어둔 건데, 사실상 공통수학 2를 거의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봤던 학생들도 아까 제가 망각의 그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아마 겨울방학 때 봤을 텐데 기억하고 있냐고요. 기억 못해요. 절대 기억 못하니까 공통수학 2 개념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공통수학 2를 다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1부터 키스톤 1까지 2학기 내신 시작 전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사실 공통수학 2가 메인이긴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1학년 2학기 때 공통수학 2 범위니까
공통수학 2가 메인이긴 한데 제 수업에서는 공통수학 1 과제가 나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수업 때 이렇게 뭔가 개념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문제풀이 계속 제가 꾸준하게 출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해오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차피 제가 개별적으로 봐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채워 넣으면서 공통수학 2 개념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수학 2가 또 엄청 중요해요.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들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킬러 문항들 보시면 수능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래프에서 뭐 대칭 또는 원점 대칭, 뭐 선대칭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도형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수능에서 거의 손도 못 댄다. 그래서 공통수학 2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 이번에 그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 공통수학 1이었다가 22년도에 바뀌었거든요. 22년 개정해서. 그래서 공통수학 2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월금 수업으로 제가 잡아놨고 제 수업 좀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그 빈 부분들 감각 유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쵸? 그거랑 또 같은 결이랑 같은 결인데 이거 폰트 왜 이러지? 폰트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오답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 그게 뭐냐면 오답이거든요. 자기가 틀렸는데 슥 넘어가. 슥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오답 관리, 오답 다시 풀어봤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막상 해오는 오답을 보면 그냥 답만 이렇게 적은 거거나 아니면 풀이에서 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부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었거나 이렇게 오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답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게 시작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야 그 부분에서 다시 안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 보는 게 시작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메타인지 시작부터 안 되는 거. 그래서 왜 틀렸는지 기존 풀이 과정 지우지 않고 오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이제 계속 보면서 자기가 그걸 인식하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거기서 다시 안 틀리고 다음에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 풀 때도 아 여기서 풀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틀렸었지 라는 부분들 생각하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오답도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6개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망각한다고. 저도 망각한다. 저도 망각해요. 근데 오답 문제 한 번 보고 끝냅니다. 학생들이. 특히 내신 기간 때 오답 문제 최소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내신 때는 결국은 한정된 범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답 계속 다시 봐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그 다음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틀린 거 내일 봤으면 일주일 뒤에 보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보거나 한 달 뒤에 보고 이렇게 까먹을 쯤 되면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답에 대한 감각 유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특화해가지고 제가 수업 구성을 해뒀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과제 해오면 제가 이렇게 오답들을 다 체크해서 DB에 아카이빙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아카이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항들에 틀렸는지 그럼 그 문항들 똑같이 과제에 똑같이 출제하고 그 문항이랑 비슷한 유형들을 제가 또 내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 사실 오답도 한 3-4번 보면 기억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답을 또 외워요. 그죠? 그래서 답을 외워가지고 2주 뒤에 풀었는데 또 답을 외워. 그러면 오답이 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유사 학습들, 유사 문제들도 제가 뽑아가지고 과제로 출제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오답 그대로 내는 문항들도 있고 오답에서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항들도 있고 그리고 오답에서 문제 자체를 이제 문맥적으로 다 바꿔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약간 변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조금 더 꼬아서 내는 문항들도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이트박스라는 이 학습법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킬러 문항들, 좀 어려운 문항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방향성을 몰라서거든요. 킬러 문항들 학생들이 보면 문제를 읽다가 이래요. 읽다가 갑자기 막 멍 때리게 돼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이 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살짝 가르쳐주면 거기서부터는 본인들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고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 전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킬러 문항들, 고난도 문항들에 대한 좀 접근 허들을 좀 낮춰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